좀 다른 얘기를 다른 얘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이죠. 그동안 창업주 이병철, 이건희 회장에서부터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습의 어떤 고리를 이제 끊어버리겠다.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결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또 그동안 무노조 경영, 노조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수를 쓰던데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분쇄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노동상권을 보장하면서 준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거 1993년인가요?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랑크푸르트 선언, 그 유명한 선언을 하면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는 어떤 새로운 전기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재용 회장의 부회장의 이런 신삼성, 새로운 삼성 선언도 그에 버금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좋은 측면에서 일단 보는 거예요. 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재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법원에서 좀 새로 달라진 모습을 자꾸 보여달라. 그래서 뭐 준법감시위원회인가요? 그건 만들었죠. 기자회견에서 사과문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반성문이라고 봐야죠. 반성문이라고는 하지만은 저는 뭐 새로운 평가, 삼성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들어간 거거든요.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하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여태까지 아버지 쓰러진 지가 6년 됐거든요. 그렇죠. 경영 승계 작업한 지는 벌써 한 15년이 됐어요. 했는데 매일 재판만 몰려다니고 그거 뒤치다거리 하다가 새로운 걸 뭐 경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그 뒤치다거리. 어떻게 보면 최순실 말 사건도 또 어떻게 보면 경영진 승계랑 엎치니까 또 그게 되는 거고 또 저 삼성 바이오 그 회계 조작도 따지고 보면은 삼성 바이오가 문제죠. 제일모직의 또 자회사 아닙니까? 관계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모직을 좋게 해야지 삼성물산하고 합병할 때 이재용이 좋아지거든요. 다 그쪽으로 하니까 이게 삼성이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우리나라 재벌들이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가족 승계입니다. 처음에 창업할 때는 그래도 창업자 2세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똘똘했어요. 3세부터는 좀 눈빛부터 좀 띨띨합니다. 흐리멍텅해요. 아버지한테 받은 거가 할아버지한테 받고 증손자, 고손자까지 가면 띨띨한데 이제 우리 재벌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해서 한 7, 80년 됐는데 한 단계 더 테이크오프 하려면은 이 가족 경영 세습이라는 거를 끊어야겠다. 저는 이재용 판단이 굉장히 큰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법에 의하면은 자식한테 물려주면은 세금이 50%입니다. 근데 경영권, 예를 들면 삼성의 경영권까지 물려주면은 세금 65%를 내요. 그러니까 매일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버랜드 같은 회사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환사채 싸게 해서 그 60억으로 띄워서 지금 몇 조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96년 그 에버랜드 사건에서부터 오늘날까지 15년, 16년을 지금 그 승계 문제에 발목이 잡혀갖고 늘 이렇게 멱살이 끌려 다닌 거 아닙니까? 정치권한테도 꼼짝 모르고 검찰한테도 늘 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승계. 그리고 삼성의 임직원들이 하는 일이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들도 다른 재벌은 더 그러죠. 말도 못하죠. 핵심 참모 CEO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회장 자식한테 어떻게 하면은 편법을 해서 돈 안 들이고 넘겨줄까. 그러니까. 그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동원하고 국세청 동원하고 로비하고 매일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 고리를 끊는다는 거는 저는 뭐 굉장히 큰 선택이다. 그리고 잘한 거다. 물론 뭐 삼성이 이렇게 큰 거는 그 전문 그 주인 경영인 오너 경영 체제가 또 크게 작용한 반도체 시작도 그렇고 과감하게 결단해서 한 것도 있거든요. 그게 좀 흔들리지 않을까 뭐 걱정도 좀 됩니다만은 지금 세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 아들 돼 가면 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고 이제는 저는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면에서 상당히 잘한 거다. 오너 자식들을 보면요. 삼심이 돼, 삼심. 의심, 변심, 욕심. 어릴 때부터 이 황태자로 큰 거예요. 황태자죠, 황태자.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고 뭐 경영하고 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용이 저 경주 최부자처럼 이 소유하되 경영하지 않고 옛날 입헌군주제처럼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 삼성이 지금 이번에 네 번째 사과거든요. 5년 전에 메르스 사과 빼놓고는 메르스 사과 때. 3번 사과는 다 경영권 관련된 거예요. 66년도에 사카린 밀수 사카린 있었거든요. 밀수 유명했죠. 그때는 이맹희하고 이 아버지하고 또 그 승계 문제 갖고 그때도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맹희 큰아들이 이 제보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또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이 또 그때도 사과했잖아요. 그것도 에버랜드 그것 때문에 사과한 거거든요. 이번에 또 사과한 거는 그런 경영권 승계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판단을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벌들이 창업주 세대들은 정말 황무지에서 기업을 일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2대만 가더라도 2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같이 좀 본 거죠. 보고 경험을 하고 그렇죠. 그걸 같이 했어요. 근데 창업자들은 반동업자죠. 지금 3대, 4대로 가면은 이제 황태자가 돼갖고 그렇죠. 고생도 모르고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물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이아몬드 그렇죠. 수저. 그러니까 뭐 한진도 그렇죠. 여러 재벌들의 3, 4세들이 사고 치고 그러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 능력도 전혀 검증도 받지 그 못하고.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한 40%가 되거든요. 수출도 지금 20% 이상을 삼성이 다 담당하고 있을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을 대하면은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해요. 숨이 가쁠 정도로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우리 삼성 하면은 정말 알아줘서 어디 가면 어깨가 으쓱해요. 뭐 미국, 일본 어느 기업보다도 삼성하면 최고로 알아주죠. 그렇죠. 근데 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면에서는 고용승계니 뭐가 매일매일 뭐가 터지는 거예요. 세계 어느 그런 글로벌 기업의 회장들이 맨날 법원에 감옥에 가는 기업들이 삼성그룹 있습니까? 계열사 CEO들은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서초동으로 출근하는 걸 아예 요일을 정해놨어요. 아, 그래요? 경영 사무실로 가는 게 아니라 서초동으로 가요. 검찰, 법원 이쪽에 일정을 몰아놔가지고. 물론 뭐 문재인 정권이 기업을 좀 두드리기, 괴롭히기 이것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있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삼성이 좀 저렇게 뿌리를 미리부터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거 결단 저는 뭐 그거는 밑에 삼성 임직원이 건의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오너가 결단한 건데 저는 이재용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도 정치 권력한테 뭐랄까 굴복을 한달까 또 정치 권력의 압력이 세다고 이렇게만 얘기할 거 아니라 그 거리를 안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정치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으면은 그렇게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끝보면은 집어넣고 뭐 해체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고 돈 가져라, 정치 자금 내라,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하나의 큰 이번에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그동안 뭐 삼성의 경우는 노조를 거의 허용을 하지 않아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노조가 어떻게 보면은 좀 후진적인 노조가 아닌가 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특히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될 경우 삼성마저도 자칫하면은 그냥 흔들흔들 휘청거리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 사실은 걱정은 좀 많이 되죠. 그 뭐 민노총이 흔들어대면 삼성이 여태까지 1등주의, 1등 경영한 게 직원들한테 못 해줘서 1등한 건 아니거든요. 노조 없다고 해서 못 해준 건 아니거든요. 후생복지를 더 잘해줘 버린 거 아닙니까? 현대, LG, SK 노사 합의한 거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를 얹어줬어요. 늘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부자 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해서 부자 되거나 결혼을 부잣집하고 해서 부자 되거나 마지막으로 부자 되는 방법은 삼성에 취직해서 임원돼서 한 10년 이상 CEO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몇백억을 손에 집니다. 예. 그럴 정도로 직원들한테는 삼성이 잘해줬어요. 연봉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네, 잘해줬는데 이제는 삼성도 그런 무노조 여태까지 한 건 인정합니다만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됐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노조가 민노총이나 이런 데 너무 거칠잖아요. 예. 뭐 룰도 없고 그냥 법도 없고 그냥 떼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까지 저렇게 예를 들면 뭐 반도체다. 그러면 지금 수출을 하고 유일하게 우리가 반도체 갖고 지금 먹고 사는데 예. 그거 공장 문 닫자 뭐 이렇게 하면은 걱정도 좀 많이 되는 부분이 그런 면이죠. 또 하나는 네. 삼성이 우리 기업의 모든 것의 표준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기부금 낼 때도 삼성이 얼마 내는 거 봐가지고 그렇죠. 다른 재벌도 또 네. 그게 맞춰서 비율로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일종의 오너 경영을 포기를 선언한 건데 우리 기업 문화가 지금 오너 경영을 포기해도 될 만큼 성숙했느냐 그런 측면은 있거든요. 그렇죠. 전문 경영한테 맡겨놓으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위 빼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멀쩡한 회사가 그냥 껍질만 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전문 경영인의 뭐를 해줘도 대리인들의 그 도덕적 해이가 정말 심각하죠. 과거에 기아자동차 같은 데도 그랬고 지금도 뭐 포스코나 KT나 뭐 KTNG나 이렇게 주인 없는 회사가 많이 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모자라더라도 주인이 있으면은 그래도 회사 자기 일이라고 방향은 하면은 자기 가거든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전문 경영인들이 우리나라 전문 경영인들이 어디 줄타고 또 회사에 압력 넣어가지고 또 승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면 좀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뭐 성장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이 스웨덴에 있죠. 뭐 발렌베리 가문이 있잖아요. 거기는 오너 집안에서는 전체적인 것만 하지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이렇게 맡기고 그 가장 훌륭한 자손들을 또 전체적인 관리를 맡기고 이런 발렌베리 가문이 그래서 스웨덴에서 굉장히 존경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삼성도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기업이 되려면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선언이 우리 기업 문화를 바꾸는 하나의 대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정치 논평을 하니까 정말 미래통합당이 삼성 이재용 회장, 부회장 이분이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지만 벤치마킹을 부분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렇죠. 삼성에서 배워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재용 가족 자식한테 가는 걸 과감하게 고리를 끊었잖아요. 미래통합당도 끊을 게 많잖아요. 계보 연줄 뭐 다 그거 다 꺼냅니다. 무슨 친박, 영남이다. 친이, 영남 뭐 이런 거 다 고리 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권도 끊어야 돼요. 과감하게 능력 위주로 네. 실력 위주로 이렇게 가야 하거든. 예를 들면 저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뭐 무소속입니다만은 지금 미래통합당을 가장 많이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겠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다고 해서 처음엔 찬성했다가 김종인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40대 기술은 40대 뭐 4070. 경제 통로로 해야 된다. 그다음부터는 저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정도 수준이구나. 그리고 정말 실망스럽더라고. 선거 다음 날에 아마 세월호 그 6주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또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노래방 기계에 갖다 놓고 잔치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은 그냥 막 나가는 당이다. 이런 게 구제불능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혐오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물론 재판 앞두고 쇼라는 뭐 뭐 비판도 그런 측면이 많긴 하지만 미래통합당도 얘기하고 싶으면 쇼라도 좀 해라. 쇼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또 하나 선언한 것, 뭐 작을지 클지는 모르지만 성별 국적에 불문하고 인재를 영입하고. 그렇죠. 과감하게 인재 영입을 해야 해요. 이 통합당도. 그렇죠. 이제 저 50, 60 법조인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큰 사람도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야 돼. 법조인들. 법조인들 평생 갑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뭐 법조인도 훌륭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되면 곤란하다 이거죠. 늘 영감님하고 대접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판사님, 검사님 하면서.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의 그런 국민들, 평범한 서민들과 공감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심하고 민심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원내대표도 뽑고 뭐 앞으로 대표도 뽑고 비대위원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심에만 의존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민심을 의존해야죠. 물론. 당심만 보면은 영남이 절반이니까 영남만 보게 돼요. 그럼 수도권에서 볼 때는 잘해봐 이렇게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죠, 예, 이번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도 삼성하는 것처럼 과감하게 고리를 끊고 망망대해로 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회장이 또 하나 얘기한 네. 게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 그렇죠. 당으로 말하면은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과감하게 내놓고 네. 국민들한테 공감하는 거. 말하자면 삼성은 세계의 사람들이 네. 다 좋아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네.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은 통합당도 그러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를 하면은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최근에 아주 그 히트를 치고 있는 뭡니까 미스터 트롯 네. 뭐 과거 슈스캔가 그 네. 오디션 프로 네. 이런 것처럼 과감하게 그렇죠.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트롯이 대중화가 됐잖아요. 예. 이번에 코로나 다 흘러간 트롯이 때는 집에서 코로나 보는 재미로 살았어요. 트롯, 코로나 미스터 트롯, 미스터 예. 트롯. 예. 예. 거기서 열심히 위안을 하잖아요.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도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지금 됐습니다. 예. 목요일 날 요즘도 예. 얼른 오늘 또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좀 과감한 변신. 삼성도 사실 과거에는요, 저 쫄병 기자 때만 해도 삼성이나 LG나 뭐 거기서 됐어요. LG가 또 오히려 더 전자는 나았죠. 오히려 LG가 더 나았어요. 삼성은 욕을 많이 먹었죠. 반도체도 먼저 했어요. 예. 근데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투자 결정을 하고 이건희 회장이 그거를 오히려 한 수 더 나갔어요. 네. 그냥 아버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회사도 만들고 막 투자도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휴대폰 처음 나올 때 그 LG는 지금도 휴대폰 장사가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적자라 문 닫을 지경이에요. 근데 삼성은 애플을 그냥 벼락같이 뺏겨버렸잖아요. 갤럭시. 예. 예. 노키아 같은 데가 아주 네.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1위. 예, 처음에 삼성이 애니콜 나올 때 휴대폰에 모체조 애니콜 이동전화 그때 큰 거 들고 다니는 게 있어서 불량품이라고 냉장고 박스 비슷한 거.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다 이거는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자기 제품을 불태워버렸어요. 예. 그럴 정도의 그 모든 걸 바꾸려는 그 용기 이게 있어야지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통합당도 예. 기득권 다 내려놓고 내려놔야죠. 확 바꿔야 해요. 그렇죠. 삼성 이건이나 이재용 지금 네. 회장이 선언한 네. 것처럼 신경영, 예. 저는 삼성 이 선언을 네. 해야 하고 신 통합당을 선언을 해야 해요. 미래통합당이 청 우리 바꿀 수 없다. 한번 회의해서 좀 뭐 1박 2일이고 5박 6일이고 앉아서 토의해서 우리는 도저히 기득권을 포기 못하겠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 저는 불태우고 당을 해제. 미래한국당 예. 미래한국당으로 이사 가서 새로 시작해봐라. 제가 그 주장입니다. 네, 새로 거기는 네. 새로운 사람들이고 네.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가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전문가 그렇죠. 협회 뭐 네. 회장이다 무슨 네. 이사장이다 그런 사람들이고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을 투입해가지고 내년에 윤석열 그만두면 거기 네. 대통령 후보로 좀 모시고 네. 그러면 이제 지역적인 것도 네. 미래한국당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저기 비류백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비류백제가 원조 왕의 형 뭐 비류가 세웠는데 그거 뭐 백제한테 밀려서 안 되고 일본 건너갔다잖아요. 예. 물론 뭐 역사계에서도 여러 가지 뭐 분분합니다만 예. 일본 가서 천황가의 그 원조가 비류백제라고 그렇죠. 그런 주장도 일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류백제가 일본 가듯이 미래통합당도 안 되면은 해체하고 그렇죠. 미래한국당하고 거기서 필요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그렇죠. 미래한국당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미래한국당이 지금 서자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로 말하면 노비죠, 노비. 예. 하지만 노비가 서자가 또 장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치의 목적은 권력을 잡는 거고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내서 직원들과 국가사회에 봉사하고 세금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본연에 저는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삼성의 이번 선언 때도 언론에 나타난 거 보면은 역시 기득권의 재앙이라는 것이 세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승계 이걸 포기했다니까 회장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에서도 이해관계 조정 있잖아요. 그 회장이 지시해도 안 듣습니다. 예를 들면 하청업체한테 어떻게 해주는 거 회장이 지시해도 안 들어요. 왜? 담당 임원 CEO들은 실적 갖고 평가하거든요. 예. 실적 나쁘면 자기 잘려요. 그러니까 회장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삼성이 여름만 되면요. 청계산 올라가서 폭염제를 지냅니다. 폭염제. 아, 그래요? 올 여름에 날씨 좀 더워가지고 폭염이 내려서 우리 에어컨하고 저 냉장고 좀 잘 팔리게 해달라고 폭염제를 지내요. 그게 삼성입니다. 그건 회장도 못 말려요. 자기 분야가 이익이 나야지 자기 자리도 유지하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밑에서는 자기 자리 위태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걸 끊고 이번에 뭐 가족 승계 끝내겠다. 그건 뭐 저는 평가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미래통합당도 네. 과거 한국당, 뭐 새누리당, 네. 뭐 한나라당 시절부터 그 기득권을 못 놔갖고 네. 그 조그마한 친박이다, 무슨 영남이다, 그 기득권에 그냥 연연해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 요전에 그 서청원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고 제일 친박의 좌장이라는 사람이 어디 무슨 당에 가서 비례대표 출마한 거 보고 야, 참 정말 참 전라도 사투리로 징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재용 네. 부회장도 메르스 사태 뿐만 아니라 그 이후도 뭐 이런저런 사과 유감들을 표시를 했는데 이번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궁지를 벗어나기 위한 홍보쇼, 여론 홍보전이 아니기를 바라요. 정치권이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고 나면 전부 엎드려서 저러고 그때 딱 넘기고 봉합하고 나면 몰라, 언제 나보다 그랬느냐. 알아.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미래통합당도 이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철저한 반성, 왜 패했는지 패인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야죠. 새로운 통합당으로 태어나자. 예, 그렇죠. 보수로 예. 털 바꾸모자. 그렇죠. 그러려면은 참여 없는 혁신은 허구고 대안 없는 투쟁은 공허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죠. 이거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다고 해도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면은 누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럼요. 예. 김종인 몇 달 시켜놓고 흔들으면은 그 사람 그럼요. 그 뭐 공천권이 있습니까? 지금 네. 무슨 권한이 있어요? 나 안 해 하고 또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겠죠. 새로 또 시작하는데요. 그래갖고는 안 돼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당사를 불태운다는 각오로 새 출발을 옳은 해야 되지 말입니다.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미래통합당이 8일이죠. 원내대표 선출을 합니다. 이제 일단은 원내대표 정책의장이 선출이 되면은 지도체제의 한 부분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당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정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선언했던 것처럼 통합당을 그야말로 황골탈퇴된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새로운 뉴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